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해설자 박건강입니다. 영상 시작 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건강정보 해설자로서 국내외 의학 연구와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하버드 의대, 중국 광저우 의대, 서울 아산병원 등에 공개된 연구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므로 오늘 영상은 참고 정보입니다. 특히 낮잠과 관련된 증상이나 수면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30분 낮잠 좋다고들 하죠? 피로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진다.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 후 소파에 누워 눈을 붙이는 걸 당연한 일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편안한 낮잠이 어떤 경우에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요.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건 낮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낮잠은 몸에 좋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젊을 때는 맞습니다. 20대, 30대의 짧은 낮잠 약 15분에서 20분은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도 조종사들에게 20분 낮잠을 권장하죠.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 약해집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낮에 길게 자면 밤의 깊은 수면 단계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 졸리고 그래서 낮잠을 자면 또 밤에 못 자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건 뇌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뇌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인데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활성화됩니다. 2013년 로체스터 의대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등을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잠이 길어지면 이 시스템이 혼란을 겪습니다. 뇌는 지금이 낮인가 밤인가 헷갈리면서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1시간 이상 낮잠이 위험할 수 있을까요? 연구들이 지적하는 3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낮잠 중 갑자기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 급상승하죠. 2021년 중국 상하이 교통대 연구에서 이런 혈압 변동이 반복되면 혈관 탄력성이 약해지고 미세 뇌경색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진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하루 90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의 65%가 5년 이내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보통 저녁부터 분비되어 밤에 잠들게 만들죠. 그런데 낮에 길게 자면 낮에도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그럼 밤에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분비가 안 돼요. 즉, 낮잠이 밤의 숙면을 빼앗는 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1시간 자도 괜찮고 누구는 30분만 자도 밤잠이 망가지죠.
하지만 연구 결과들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 2023. 14년간 5,000명의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40% 높았고, 특히 낮잠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낮잠 자체보다는 낮잠이 필요한 상태, 즉 밤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뇌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노인 그룹은 뇌 용적 감소율이 일반인보다 평균 12%에서 14% 높았습니다. 특히 해마기역 담당 부위와 전두엽 판단력 담당에서 위축이 두드러졌죠. 치매 환자 312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오후 늦은 낮잠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 낮잠을 자는 경우 밤 수면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 줄어들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연구들은 낮잠이 치매를 직접 유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과도한 낮잠은 치매의 초기 신호이거나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야 건강한 낮잠일까요? 수면의학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분은 깊은 수면 수면, 서파 수면에 진입하기 전 뇌가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깨면 개운하고 밤 수면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4시 이후에 자면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어 밤 11시가 되어도 졸리지 않게 됩니다. 이 시각 이후에는 차라리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려면 아예 눕지 마세요. 의자에 앉아서 가볍게 눈만 붙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20분만 자려고 생각하다가 2시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알람을 맞추세요. 스마트폰보다는 소리가 부드러운 알람이 좋습니다. 낮잠으로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밤에 푹 자는 환경을 만드는 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마이너스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저녁 카페인 피하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침실은 오직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약 낮잠 습관을 바꿨는데도 낮에 계속 졸리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에 가보세요. 혹시 내 낮잠 습관이 위험한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집에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1.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을 잔다면 수면 리듬 교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오후 4시 이후에도 낮잠을 잔다면 밤 수면이 방해를 받습니다. 3. 낮잠 후 오히려 더 피곤하다면 깊은 수면 진입 신호입니다. 4.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깬다면 낮잠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5.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거림이 잦다면 치매 초기 신호 가능성이므로 꼭 병원 체크가 필요합니다. 6. 가족이나 주변에서 낮잠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면 내 낮잠 습관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객관적 신호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낮잠 패턴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5번이 해당되시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1. 낮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과 길이입니다. 2. 하버드, 중국, 국내 연구들이 공통으로 경고합니다. 매일 1시간 이상 낮잠은 치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3. 건강한 낮잠은 20분 이내,
오후 3시 이전 의자에서 가볍게. 4. 밤 숙면이 최우선입니다. 낮잠은 보충일 뿐 대체가 아닙니다. 5.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낮잠이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된 과도한 낮잠이 뇌를 서서히 망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길게 자는 낮잠은 뇌의 시계를 혼란시켜 결국 낮에도 밤처럼 자는 뇌를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편하죠. 하지만 그 편안함이 몇 년 뒤 기억을 잃는 불편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낮잠이 아니라 숙면이 뇌를 지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오후부터 낮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면 문제나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신경과 또는 수면 클리닉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억하세요.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킵니다. 시니어 건강 해설자 박건강이었습니다.